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니 또 이렇게 시사적인 책을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왜 시사적인 책이에요, 이게? 135억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이름 뭐였지? 네. 김한기 화백님, 이환기 화백님이시죠? 제 이름을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미술 작품을 잘 몰라서 똑같아요. 이렇게... 추상화. 그래요? 네. 여기 잭슨 폴락 나오는. 엊그제 기사에서 봤어요. 네. 우리나라 화가로 처음으로 뭐 100억을 넘겼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150억이에요. 세금까지 하면은. 네. 그래서 굉장히 원래부터 우리나라 그 화가의 그림 중에서는 가장 비쌌던. 그래요? 네, 그분 그림이 원래 제일 비싼 그림이었어요. 이름을 처음 들었어. 원래 유명해요. 이중섭. 우리는 이중섭의 소만 알잖아요. 네, 이중섭의 소만 알잖아요. 이중섭 개랑 소랑. 네. 일단 우리는 이제 이중섭의 소가 유명한데 그 이중섭의 소보다 아마 이중섭의 소가 아마 한 9위, 8위 이럴 거예요. 생각 외로. 그래요? 네, 생각 외로 이제 그분의 어떠한 그림이 최고가예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었구나 하고 봤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또 그분 그림 중에서 제일 크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 추상화의 어떠한 대단한 거죠. 우주네, 우주. 네, 우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우주. 이렇게 네. 그 사진 나온 거 봤더니 약간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막 우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게 또 우주가 보이는구나. 아니 우주라고 하니까 만약에 거기다 바다 이랬으면 바다가 보였을 걸. 그래서 제목을 해서 피카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려놓고 이렇게 주장하면 사람들 다 그렇다고 얘기할 걸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미술 작품에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왜 미술관 가서 추상 작품들 보다 보면 가끔 무제 붙어 있는 작품들 있거든요. 힘들어. 저 그런 거 힘들어요. 보는데 이거 대체 내가 뭘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조금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에 샤갈이 온 적이 있어요. 네? 샤갈. 샤갈이 왜 와요? 우리나라에 샤갈이 왔다라고 해서 샤갈 작품전. 샤갈의 작품전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내가 그 티켓을 사놓고 제가 못 갔어요.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나라에 내가 샤갈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 우리나라에 몇 년 전이에요. 왔는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네, 못 보고 이제 아마 우리 애들만 가서 보게 한 그 기억이 있어요. 애들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서 뭐 이렇게 이해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림을 본다고 크게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샤갈이 누군지 어쨌든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책 제목 자체가 이제 어쩐지 미술에서 뇌과학이 보인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저 이거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읽으면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원래의 제목은 여기 밑에 이 번역이 이제 밑에 나오는 번역이 저긴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얘기인 것 같아요. 원래 제목이 Reductionism in Art and Brain Science니까 예술과 뇌과학에서의 환원주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원주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우리말 제목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게 제목을 잘 지었다는 생각. 맞아.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뇌과학을 넣어야 돼요. 제목을 잘 지어서 놨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술에 관련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뇌과학으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림에 관련된 책이죠. 그림에 관련된 책인데 실제로 뇌과학이라는 게 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는 어떤 근거로서 맞아요.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는 앞부분에서 환원주의,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환원주의는 어떻게 사용되는가라는 걸 얘기를 해놓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각각의 작품들 안에서 그 환원주의가 어떤 식으로 발동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몬드리안 나오네. 우리가 이제 아는 것만 나오잖아. 아는 이름 되게 많아요. 잭슨 폴락. 잭슨 폴락 막 클림트 이런 거 나오니까. 우리 아이디에도 클림트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클림트랑 우리가 알 법한 작가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림들도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지 나도 아는 작가가 나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오, 많이 보는데 하는데, 우리? 크게 아니 보다 보면 내가 약간 미술을 모르진 않는구나 막 이런. 모르죠. 나는 잘 모른다고 주장. 저는 그냥 뭐 바로 받아들여. 몬드리안 이런 그림도 그렸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저 그런 얘기 어디서 들어봤어요. 몬드리안의 그림을 맨날 그것만 보니까.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의 작품들은 사실 구상에 가까운 그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빨간 게 이게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상관없는데 이게 막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뒤로 판넬에서 막 뒤집어져 있고 뒤집어서 옆으로도 놓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쪽이 그렇게 유식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꼭 가가지고 맞아. 이건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이거 빨간 거 위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예. 몬디안이 뭐 저기 풍차도 그리고 그랬네요. 굉장히 안에 이제 예시가 되는 그림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들은 환원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의 경우에는 환원주의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환원주의라는 건 우리한테는 지금은 너무 익숙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몸이 어떤 세포와 어떤 분자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우리의 몸이 이렇게 굴러가는 건 몸 전체를 봐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로 보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물리학 쪽에서도 계속 전체를 전체로 보기 시작을 하면 뭔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물리학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학문들에서도 물론 활용을 하긴 했지만 물리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됐던 게 이 환원주의, 즉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다른 부분들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환원주의의 기본적인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잡한 걸 좀 단순한 개념으로 아주 본질적인 개념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환원주의가 과학에서 사용되는 건 너무 익숙한데 이 책에서 하는 얘기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추상화를 왜 보고 즐거워하느냐 이거죠. 추상화는 대체 인간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 라는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도 그런 설명들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미술관에서 심리학을 만나다가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인데 그런 책 안에서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식의 이야기를 한 꼭지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은 어쨌든 심리학 전체를 전반적으로 굉장히 넓게 다루다 보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 몸의 기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뇌의 전달 과정, 뇌에서 신경이 전달되는 과정, 감각 전달 과정들을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자세하게 묘사해 놓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딱 거기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걸 망막에서 감각을 하고 뇌로 지각하는 과정,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미술 작품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라는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정말 미술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추상화라는 게 의미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린 물론 다 생각하고 있었죠. 추상화라는 건 어떻게 보는 거야? 맨날 그림 보러 가면 추상화 걸려 있으면 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네 맘대로 보면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맘대로 보면 되는데 그 네 맘대로를 잘 설명해 놓은 거지. 그렇죠. 이거 봐도 네 맘대로 보라는 거거든요. 이분 자체가 또 이 정통한 어떤 뇌과학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이 책을 이제 뇌과학자가 썼으니까 미술을 대상으로 한 환원주의를 대상으로 한 뇌과학자 해석이니까 또 이 책을 통해서 뭐 어쩐지 미술에서 뇌과학이 보인다라는 게 꼭 굳이 책만 팔기 위해서 만든 제목은 그렇죠. 아니 제목 굉장히 책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잘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분은 2007년에 그 전미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책을 쓰시기로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뇌과학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자,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일단 환원주의에 대해서는 좀 그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책의 내용이 이제 책의 내용이 13장? 앞부분 전체가 14장이었던가 제가 기억하기로 14장이네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그러니까 이걸 부로 나눠놨는데 일부에서는 뉴욕에서 만난 두 문화 그래갖고 추상미술 학파가 어떤 식으로 출연했는가 그러니까 추상미술 학파의 출연 과정을 역사적으로 약간 미술사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뇌과학과 환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그러니까 과학에서 사용되는 환원주의라는 것이 뇌과학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거를 2장, 3장, 4장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3부로 넘어가면은 미술과 환원주의라고 해서 아까 설명했던 그 환원주의의 내용들을 통해서 추상미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보여주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그냥 추상미술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를테면 뭐 선을 위주로 하는 어떤 화가, 색을 위주로 하는 어떤 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에 어떤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작품들을 좋아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씩을 그림을 약간 분석하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3부의 내용도 저는 3부의 내용이 사실 되게 재밌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부에서는 추상미술과 과학의 대화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환원주의가 미술에서 과연 사람들한테 그렇게 뭔가 미술의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성공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책의 큰 주제는 미술인 건 맞아요. 추상미술. 추상미술인 건 맞는데 현대 미술이죠. 근데 여기서 뇌과학과 환원주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적절하게 설명이 잘 들어가가지고 보통 이런 책이 나오면 어떤 거냐면 뇌과학 따로, 환원주의 따로, 그다음에 미술 따로 이렇게 하고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책의 경우는 앞에다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뒤에서 그걸 계속 불러오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정말 어느 일파의 그 맥락을 꿰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대상을 가지고도 그렇죠. 자신의 분야를 설명할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림으로 나의 교양 수준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야, 니들 추상화 힘들지? 자, 이런 거야. 이걸 뇌과학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 그렇죠. 뇌가 이렇게 작동해서 이 개념이 추상이 설명이 되는 거고. 야, 그러니까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의 그림이 제가 아는 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데 이게 아마 1억 달러 현존 최고의 그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추상화가 미국에서는 제일 비싼 그림으로 요새는 제일 비싸죠. 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이제 그래서 물방울 그림인가 그 그림이 아마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류의 어떠한 위대한 그 예술 작품 뭐 한 10개, 8개 하는데 이제 그 그림을 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다비드상 이런 거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그렇지. 이거는 뭐 인류가 만든 위대한 예술이지. 근데 갑자기 현대 미술이 나오면서 잭슨 폴락 그림을 막 설명을 한 게 있어서 그때 당시 그 책을 보실 때 굉장히 뭐 이런 게 있구나. 미술하는 사람들은 이렇구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아니 그냥 물방울 뿌린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이걸 대체 왜? 이거 왜 1억 달러 이게 큰 돈이야 1억 달러.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1950년에 그린 잭슨 폴락의 32번. 이거 막 물방울 확딱 그랬는데 이제 이분은 이거를 자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라고 하면서 환원주의라는 개념을 갖다 놓고 뇌의 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딱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뭔가 체계적으로 미술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 그림이 비싼 이유가 있어. 그렇죠.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는 이 잭슨 폴락의 그림이 왜 비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잭슨 폴락 그냥 미술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는 뭐 잭슨 폴락이나 아니면 뭐 다른 추상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팝아트 같은 것들을 보면 저걸 놔뒀다가 대체 저게 왜 좋은 작품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술 전문가들, 평론가들은 거기에서 막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설명들을 덧붙이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감탄하고. 막 또 얼마나 위대하냐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근데 내가 볼 땐 위대하지 않은 것 같거든. 아니 제가 미술 문외한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좀 이해하고 싶죠. 그분을 이해하고 싶어. 그렇지. 우리 이해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게 감흥이 안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를 설명했으면 내가 그것처럼 느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대체 추상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다가왔고 그게 추상화가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과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먼저 환원주의라는 걸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그 사람들은 이미 그림으로 알고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계속하냐면 막 이렇게 우리 망막세포, 시각세포 중에 선이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세포들이 이 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각선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의 세포는 일직선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더 센 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미술 작품 중에 약간 뭔가 가로로 된 선이 많은 작품들을 보여주게 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대각선으로 된 이렇게 선이 많아야 좋은 작품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어떤 추상 작품은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막 빠져들 것 같고 좋은 느낌이 있는데 왜 어떤 추상 작품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좋은 작품으로 다가오지 않는 걸까? 라는 그게 항상 안타까운 거잖아요. 왜 나는 좋은 작품인데 감상을 못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뇌과학적으로 그게 왜 너한테 더 많이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문외한을 변명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주는 거야. 내가 잭슨 폴록이 아름답지 않다고 해도 나의 뇌세포와 맞지 않는 거지. 그렇죠.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나 이거 처음 봐요. 책에다가 이렇게 막 적으면서 처음 보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책이었나 봐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진짜. 너무너무 막 이런 어떤 밑줄 긋고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처음 봤어요. 예. 야, 참 그림이 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술 명화 그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 관련된 뇌의 사진에 관련된 그림이란 이게 이제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되게 의미 있는. 진짜 현 시대의 지식을 선도하는 나라가 왜 미국인지를 알 수 있는. 또 미국이야?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이거는 번역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것을 이러한 지식이 기록되는 언어가 영어라는 것. 그렇지. 결국은 이러한 것에 근접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적인 형태의 언어 능력도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요구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슬프죠. 이거 얼마나 멋진 책입니까. 자, 근데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원주의에 대해서 아마 지금 시기에 조금 더 한 말씀 좀 드리면, 이제 마치 이제 환원주의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청취자분들이라든가 또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서는 환원주의가 되게 좋은 만병통치약처럼 과학적 연구의 대상처럼 방법론처럼 인식이 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죠. 오히려 많은 비판을 받을 수 굉장히 있고, 많은 비판받는. 특히나 환경 분야의 모든 인류의 환경적 재앙의 출발점은 환원주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꺼비 서식지를 보호하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두꺼비 터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사고 구조가 만들어지는 바탕에는 환원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잡한 자연의 현상을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복잡한 걸 복잡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오만함이다.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로서 비판을 받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런 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근데 미술에서 환원주의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대상의 특징을 창의적으로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예술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야, 환원주의는 미술에서 있으면 되겠다. 아, 여기 자기 자리네 여기가. 이런 어떤 생각이 좀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야, 환원주의가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경우일 수도 있겠다. 내가 그동안 학생들한테 환원주의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뇌가 이상하다는 뜻이야. 욕이야 욕. 너한테 욕한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술하는 학생들에게는 야, 너는 환원주의적 사고를 할 수 있어. 이게 굉장한 칭찬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대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해낸다는 거잖아요. 사물의 내용들을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 근데 이분은 또 그거를 또 어떻게 찾아서 그림을 가지고 뇌의 작용을 또 설명해낸 거니까. 그렇죠. 이 발상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한 분야에 통달하게 되면 그 눈이 생기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로 세상이 다 그걸로 세상을 다 바라봐줘요. 바라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미술도 그걸로 보고 막 그렇죠. 여기 보다 보면 음악 얘기도 또 나오고 다 막 그냥 이걸로 그러거든요. 뇌과학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저 처음 여기서 읽은 게 칸딘스키가 또 아는 이름이 나왔잖아. 그렇잖아요. 반갑네. 되게 친숙한 것 같아. 칸딘스키가 원래는 구상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었는데 이 사람이 추상화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쇤베르크의 음악을 듣고 나서였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세계도 그분들의 세계 나름의 거기에서 어떤 자기들끼리 막 극한한 공감하는 통함이 있는 거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쇤베르크 음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쇤베르크 음악은 틀어놓으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들을 수가 없어. 저는 그냥 익숙한 노래가 좋아요. 정말 호텔 델루나? 요즘엔 그거 반복해서 들어요. 제가 한 노래 한 1000번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원래 한 노래에 꽂히면 그것만 한 달간 듣거든요. 네. 요즘에 그 노래 계속 듣고 있어요. 저는 뭐 노래를 그렇게 막 오래 듣진 않아서 보통 저는 막 잡식성으로 이것저것 막 듣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쇤베르크의 음악을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을 수 없는 음악이에요 사실. 되게 조성이라는 것도 없고 막 그냥 약간 원시적인 소리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칸딘스키가 느꼈다는 거죠. 음악이라는 건 저렇게 우리가 어떤 인지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말 원초적인 걸로 돌아가서 소리와 시간의 간격 아니 뭐 음색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데 미술은 왜 못하냐 이렇게 해서 자기 그림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는 거지. 내 얼굴도 제대로 못 그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 같은 사람한테 제가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천재예요. 천재들은 결국 재능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분들은 뭐 너무 뛰어나신 분들을 보면은 응원하게 되지 시기 질투를 하지 않게 돼요. 일단 저는 성격적으로 그래요. 탁월한 사람을 보면은 시기 질투가 없어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시기 질투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통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글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보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그런 경우가 생기면 스스로한테서 뭔가 그런 느낌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내가 뭐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뭐 그런 게 없죠. 전 수학도 그래요. 네? 뇌과학자 이런 분들 괜찮아요. 이런 것도 이분도 참 힘들게 사셨네 보니까. 네. 1929년생이세요. 네. 오스트리아 빈이면 이게 한참 막 나치 시대였는데 이 전쟁의 포화가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때 부모님이 잘 생각하신 거죠. 이른 시간에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현명한 거예요. 이 아버님이 굉장히 이분의 아버님 이 저자가 그 에릭 캔델이죠. 에릭 캔델. 에릭 캔델인데 이분의 아버님이 결국은 이런 저작을 만들어 준 거고요. 또 그런 것을 수용하는 당시의 사회적 문화를 만들었던 미국이 결국 오늘날의 번영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치에서 오스트리아 빈이면은 제일 먼저 히틀러가 합병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치의 어떤 힘이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망명을 떠나고 미국으로
공부 잘했으니까 뭐 하버드 갔겠죠. 아 이건 진짜 이게 미국이야. 하버드에서 역사와 문학을 전공한 다음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매료되어 뉴욕 대학교 의대에 입학하네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와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아, 또 그러니까 또. 근데 우리는 어떤 대학 교육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바로 직업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이미 미국도 그래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의 통찰력 같은 것들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정말. 심지어 지금 현재 콜롬비아대 교수로 계셔. 우리 아는 애 콜롬비아대 갔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 콜롬비아대 간. 걔는 그러면 이 교수님한테 지금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쪽 물리학 비슷한 이공계니까. 쪽이니까. 부럽다. 이제 학생이 부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네요. 네. 이분 책은 좀 한번 청취자분들께 우리가 소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 찾아보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통찰의 시대, 신경과학의 원리, 기억을 찾아서 요 3권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번역이 되지 않았겠어요?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약간 네. 이 신경과학의 원리 정도만 돼도 약간은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딱 네이버에 딱 하면은 다 나오면은 기억을 찾아서는 있고요. 예. 신경과학의 원리? 이거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공저에다가 최고의 교과서겠죠, 교과서 신경과학 분야의 최고의 교과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있네요. 원서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요. 번역이 우리나라가 또 번역이 되죠.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또? 됩니다. 11만 원에 번역이 놀랍다. 11만 원? 11만 원에 뭐 번역이 됩니다. 놀랍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번역을 해서 평점이 1.0이야. 그럼 번역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신경과학 아니면 학점을 잘 못 받았거나. 굉장히 뭐 이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저는 사실은 그 통찰의 시대나 통찰의 시대? 통찰의 시대. 통찰의 시대가 있고 지금 신경과학의 원리, 기억을 찾아서는데 기억이 찾아서는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신경과학의 원리도 있고. 통찰의 시대도 있을 것 같아요. 통찰의 시대? 네, 있습니다. 야, 놀랍다. 우리나라가 다 이래요. 돼 있구나. 통찰의 시대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27,000원에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2014년에 되어 있고요. 통찰의 시대는 2014년에 나왔고 기억을 찾아서가 여기에 기억을 찾아서는 지금 2009년. 최고의 책으로 2007년에 선정됐고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좀 늦게 나온 모양이네요. 2007년에 됐는데 2009년에 번역된 거면은 뭐 빨리 이 시기 정도면은 되게 빨리.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주목받는 뇌과학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번역자가 통찰 시대를 번역을 했네. 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한음 씨 지금 되게 현재- 유명한 번역자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생물학과 하고 나서 번역에서 계속 이과 쪽에 번역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뭐지 데이비드가 아니지 에드워드 윌슨의 네. 책 같은 것도 계속 번역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그렇죠. 쉽게 보는 거죠. 맞아요. 이게 없었으면 뭐 읽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종회기원 같은 게 이번에 종회기원 제가 사실 종회기원도 한번 해야지 하고 오려고 했거든요. 네. 이번에 누가 했더라 장대익 교수가 종회기원 번역을 했어요. 네. 근데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종회기원 안에 들어가 있는 종들의 이름을 잘못 번역했다고 해서. 아이고 또 사다 보면 실수하실 수도 있는 건데 뭐 좀, 종회기원에서 그 좀 잘하시죠. 종 이름이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네. 군마도죠. 제가 항상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군마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암호예요. 암호 청취자분들. 이거 암호입니다. 군마도.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책은 번역도 저 읽어보면서 봤는데 번역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맥락도 되게 잘 찾고 있는. 그러니까 책이 어디서 바깥으로 샌다는 느낌이 없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기적 유전자 하면서 비문학 연습하는데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도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이야 뭐 이런 책에서는 그냥 수능에서 나와도 그냥 나와도 괜찮은 별 문제가 없는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책 갖다가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만들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효과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되게
아마 이런 책은 그런 맥락에서도 얼마든지 읽고 이거 한 권 정도면은 학생들이 사실상 비문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잖아요. 이 책이 그렇죠. 이 정도 하면 알아서 이번에는 또 사서 읽지 않으시.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책 정도 한 권 이렇게 관심 있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외로 예체능 학생들이 많아요. 예체능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10% 정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겐 정말 권할 수 있는 거고 이공계 요즘 또 뭐 뇌과학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한때 또 그 외국인 그 노동자 인권 변호사만큼 학생들의 선호도가 맞아요. 높은 게 뇌과학자, 뇌과학자. 대체 에너지 연구자 이거였는데 3대 우리 학생들의 선호 직업이 뇌과학자, 대체 에너지 연구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뇌과학자니까 아마 되게 학생들이 많은 부분들 이런 것을 갖다 놓고 한번 해석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3? 중3은 약간 어려울 것 같고 고1에서 고2가 넘어가는 수준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에 대한 의미를 좀 갖고 좀 내가 좀 수준 높은 책을 한번 사서 한번 그런 걸 갖고 좀 결합적인 형태로 좀 찬찬히 읽어보고 싶다. 나 좀 그림 좀 좋아했다라는 어떤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생각과 달리 학생들 중에서는 그림이 취미인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도 정말 권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쩐지 미술에서 뇌과학이 보인다. 출판사가 푸시케 숲이에요. 푸시케 숲인데 뭐 출판사 이것도 처음 봤는데요. 제목 이게 출판사 이름은 참 좋아. 푸시케 숲. 네. 이름은 굉장히, 이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안에 편집 내용이나 뭐 번역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이런 책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 출판사에서 지금 딱 펴시니까 보이는 게 유명한 책들이 이 두 권이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유발 하라리 책 대담한 작전이 여기서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퍼가 온다도 굉장히 유명해진 책입니다. 최근에 와서 여기 그 유전자 가위 관련돼서 나온 책인데 이것도 제가 예전 한번 다루려고는 했는데 아직 기회를 못 잡아가지고 제가 못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이것도 선호도가 높은 책이죠. 그러니까 좀 자본이 있는 출판사네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걸 갖다 갖고 와서 할 거면 저는 할 수 없는 걸 하고 네, 아주 그 자본의 힘이 있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18,000원입니다, 청취자분들. 저 그림이 들어갔잖아요. 그림이 들어갔잖아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의 책은 사실은 이 정도의 책이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출판 시장 자체가 메이저 출판 시장들이 일단은 왜 영화 예전에 판권 경쟁 붙듯이 우리나라 그 책 도서 출판에 있어서 그 해외 판권에 대한 그렇죠. 그 경쟁이 심하게 붙어서 적자 출판도 한대요. 메이저 출판사들은.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약간 뭐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치킨보다 쌀 수 있잖아요. 치킨보다 잘하면 쌀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치킨도 사이드 메뉴 시키고 뭐 해야 되는데 치킨에다가 뭐 이것저것 추가하고 이러면 그럼요. 무도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어떠한 내용으로 가격을 좀 보신다면 충분히 직접 사셔서 소장하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함을 해소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 변명거리를 변명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제가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이 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멋지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멋있는 게 이게 저는 또 이 모눈에 뭐만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서 제가 말했듯이 하나의 눈으로 보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교육, 뭐 학생에 대한 지도 이걸로만 이제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융합지문인데 비문학 맞아요. 그토록 구하기 어렵다는 과학예술 융합지문인데 여기 있네 이런 거 이런 어떤 느낌들 보이고 이 책을 이렇게 내는구나 얘네는 이렇게 낼 수 있고 현직 교수고 문명을 이런 식으로 성장시켜 가고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좀 듭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이 좋은 세상을 이 좋은 세계를 좀 경험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
이제 제가 드릴 말씀들은 다 드렸고요. 예. 그림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책들 보다 보면 과학적 설명할 때 세포 그림 같은 거 잘 안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포 그림 좀 잘 보면서 이렇게 가면은 좀 더 색다르게 확실하게 이해도 조금 더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그림을 좀 보시면서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림도 되게 깔끔하게 네,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예. 좋은 책입니다. 예, 항상 저희가 소개하는 책은 믿고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서서 지금 댓글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봤어요. 그래서 취미 비슷한 취미를 갖고 계신 그러신 것 분이라, 같아요. 완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언제든 오십시오. 저희 교육진흥 방송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책 읽고 같이 방송 한번 합시다라고 얘기하신다면은 글만 올려주신다면 언제든 저희가 스튜디오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시면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에서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